소개받은 선문대학교 최영준입니다. 예, 저는 그 앞에 두 분과 다르게 저는 고고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현재까지 많은 그 아산 지역의 고고학 자료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고 자료 중에 주로 생활 유적보다는 주로 무덤, 분묘 유적이 많이 확인됐는데, 이런 분묘 유적 중심으로 해서 아산 지역이 정치체로서 성장을 하고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백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목차는 아산 지역의 이런 그 고분들이라 할 수가 있죠. 이 고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많은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분들의 단계 설정을 하고 단계별 특징들, 변화 양상들을 통해서 지역의 정치체가 출현을 하고 성장을 하고 변화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말인데요. 자, 앞에서 우리 임동민 교수님께서 많은 지형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산 지역은 보시면 천안부터 해서 곡교천을 따라서 그 배후습지에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실제로 그런 구름 능선이나 하단부에 많은 분묘 유적들이 확인되는데, 시작은 주로 지금 청당동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는데, 청당동 유적이 처음으로 국립박물관에서 조사를 한 이후에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주구토강묘나 이런 실체들이 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탕정면 일대 그리고 배방 일대가 2000년을 넘어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주로 원상국 시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했고, 이러한 발굴 성과를 통해서 이런 무덤이나 여기서 출토된 부장품을 통해서 집단의 성격이나 교류관계 이런 연구 등이 많이 진행이 됐고, 저는 이러한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기별로 구분을 하고 그런 성격이나 의의, 그리고 이 지역의 이런 분묘주를 통해서 보면 정치체가 성장을 하면서 언제 백제에 편입되고 그런 지배 방식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역인데요. 자, 여기가 탕정면입니다.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본사가 있는 데고요. 이쪽이 배방 일대입니다. 공수리, 북수리 에 해당이 됩니다. 요게 청당동 일대입니다. 천안. 그래서 요게 곡교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아산시입니다. 외곽으로 이렇게 일부 유적만 확인되고 있고, 가장 중심지는 1번부터 해서 5번 요 일대입니다. 요거보다 더 유적들이 좀 더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발견된 5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437-7번지인데 산업단지 택지로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제가 바로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앞에 지형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건너편에 곡교천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멀지 않은 직선거리로 하면 2-3km 정도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예. 아까 김남중 교수님께서는 요 일대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무덤 자료를 보면 오히려 이쪽이 더 중심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발표를 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백제와 관계에서 중요한 지역들이 천안 구돌이나 도림리 유적들입니다. 특히 이 유적 같은 경우는 외계 고분이라 할 수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두 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천안 일대 이런 데에서는 그 한성기, 석곽이나 석실묘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까지 확인된 아산 지역의 이런 원상국 시대 고분들 중심으로 해서 특징들을 통해서 단계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크게 보면
1기, 2기, 3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주로 2세기 중엽부터 3세기 전엽이 1기로, 그리고 2기는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중엽, 3기는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중엽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로 매장 시설은 단순 동학묘, 일부 목관의 흔적도 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 토강의 그 위쪽에 주부가 돌아가는 중소형이죠. 그리고 2기는 이게 좀 더 중대형이 됩니다. 일부 목강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고 3기가 되면 명확하게 목각의 흔적이 보이는 동학묘가 보이고, 새롭게 석곽, 돌로 만든 석축묘들, 석실묘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고분들을 보면 탕정면 일대, 용두리, 그리고 박지물의 일부, 그리고 공수리, 청담동도 일부 보입니다. 그리고 2기 같은 경우는 주로 박지물의 중심으로 해서 청담동이나 천안지역도 일부 보이고, 자, 3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명암리부터 해서 천안 일대로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출토되는 부장품들을 보면 주로 1기 같은 경우 마한 토기가 주로 많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재밌는 거는 경질무문 토기, 우리가 보통 중도식 토기라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원조 단경호, 그리고 그 원조 바닥이 둥그렇다는 뜻입니다. 신발형 토기가 일찍 보이다가 이게 평저하고 다시 세트를 이루면서 새로운 토기 유계대부로가 확인이 됩니다. 조금 이따가 그 단계별로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기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만, 재미있는 거는 기존의 마한 토기에 평적의 그런 백제 토기들이 일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유계대부 대신에 원통형 토기라고 하는 것들이 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가 되면 재밌는 게 4세기 후에 되면 이러한 마한 토기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백제 토기들만. 우리가 백제 토기 하면 많이 알려진 게 광고장경호나 이런 평저우들, 고배, 삼족토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직구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백제 토기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속류 같은 경우도 일반 무기류, 공구류들의 일반적으로 좀 일찍 보이지만 동물형 대부들, 마형 대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2기가 되면 검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칼이 나오게 됩니다. 환두도가 주로 많이 보고, 그리고 재밌는 게 마구리가 일찍부터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에 되어 있습니다만 금박이 되어 있는 유리구슬,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기가 되면 장신구류 중에 금동 관모편이 천안에서 나옵니다. 아산 지역에서는 안 나오고 천안 쪽에서 나오고 일부 기본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큰 칼인데 장식이 굉장히 돼 있는 이런 걸 장식되도록 합니다만, 이런 것 등이 주로 천안 중심으로 또 나오고 있고, 마구리도 이거는 아산이나 천안 지역에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상 분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3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특징을 보면, 자, 먼저 출토된 유적 중심을 보면 그 탕정면 일대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주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주구통학묘, 단순 통학묘가 있고, 중심지는 용두리 진터 또는 명암리 박지문에, 요 일대가 지금 다 그 삼성 공장 앞에 그 공장 부지 있는 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방 일대 공수리 유적이 일부 확인되는데, 중심지는 이 탕정 일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그 도면화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것 등이 주구 통학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등이 단순 통학묘의 모습들이고, 자, 요게 아까 봤던 유계대부호입니다. 다리가 있다 해서 대부, 호인데 뚜껑이 있다. 그래서 유계대부, 그리고 이런 그 신발형이 세트로 주로 일찍
부장되는 게 특징입니다. 토기 중에. 이런 것 등이 주구통학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구통학묘가 등고선 위쪽에 이렇게 눈썹형이나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봅니다. 아래쪽도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삭평이 돼서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통학면은 일정한 거리를 두지만 규칙이 좀 없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유계대부의 그런 그 사진들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특히 유계대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도성이 강한 니질개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뚜껑과 대부호가 세트를 이루는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호서 북부 지역, 경기 남부 지역까지 그리고 영남 동부까지도 쭉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아까 봤던 공수리 유적에서 2세기 중역경이 굉장히 빨리 좀 세트화되는데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이 용두리 진터를 넘어와서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유계대부호가 부장이 되면서 하는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조 신발행은 이 시기에 원조에서도 평조로 변화하면서 2기까지에도 계속 평조가로 만들어지는데 초창기에는 역시 이런 시기에 중도식 경계문문 토기의 속성들이 남아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속류죠. 아까 봤던 철검, 철모, 이런 마형대구들. 좀 이런 식의 마형대구들이 보이고 있고, 이런 양상들은 경기 남부, 그리고 세종, 청주 일대까지도 비슷한 양상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기입니다.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중엽인데요. 자, 탕정면 일대가 역시 중심이다. 그리고 일부 곡교촌 상류 쪽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주구토각묘가 굉장히 커집니다. 대형화됩니다. 앞에서는 잠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형화되는데 이 부분이 마운드가 봉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기의 특징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하나의 마운드 봉분 안에는 하나의 매장 시설 많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조금 전에 봤던 뚜껑이 있고 다리가 있는 호가 있었다면 이 시기에는 그런 것이 이런 장고형 형태로 대체됩니다. 이것도 다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여기 사이에 중간중간에 투공이 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세기 중엽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봤던 대부 장경호 대체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이제 아까 봤던 환두도나 마구류, 그리고 금방 유리구슬 같은 것 등이 부장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더 보면 이런 것 등이 아까 봤던 원통형 토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역시 의뢰용으로서 매장 의뢰의 중요한 기종으로서 유계대부를 대체해서 사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 등은 청담동도 있습니다만 갈멜이 명암리 박지물에 아주 집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속이죠. 금속. 자, 그 중에서 이제 마구리도 중요하고 환두대도 고풍형 대구도 중요합니다만 요 금박의 유리구슬 이런 것 등은 중국 남조에서 만들어서 백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명암리 박지물의 중심에서 굉장히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습니다. 자, 3기입니다. 4세기 후에서 5세기 중엽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때는 기존의 토각묘, 이때는 목각의 흔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토각묘하고 좀 구분을 해서 앞에서는 단순 토각묘 이렇게 부르고 있고 뒤에서는 목각의 토각묘로 부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석축묘, 돌로 만든 것 등이 석곽, 석실, 이거는 이제 수열식, 이거는 횡열식입니다. 네, 이런 것 등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적들을 명암리 일대, 그리고 갈산리
뭐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만, 요 유적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조사된 게. 여기 보면 한성기 석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은 저기 천안 두정동에 보이는 그 출토인물상하고 굉장히 합니다. 네. 그리고 자, 특히 이런 토광묘, 석광묘, 석실묘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한선 백제 그런 기의 그런 백제 토기류들, 마구류들, 그리고 금제 이식, 그리고 뭐 위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금동대관 편이나 그 장식대고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특징을 보면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구토광묘의 백제토기, 그리고 수혜식 석광묘의 백제토기가 부장되고 또 행해석 실노가 조상되면서 마구류가 부장되는 이런 양상들은 결국은 그 점차 백제의 그런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간접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결과로서 나타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천안 구돌입니다. 이게 우리 독립기념관 가는 길에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생가 근처인데 여기에 그 외계 고분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천안 도림입니다. 쪽 천안 북부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 석박이 보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이제 그 천안 중서 호서 북부 지역 요 일대에서는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요거는 한 10여 년 전, 이거는 한 7, 8년 전 됐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남서부 지역에는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외와의 그런 교류교섭 관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또는 루트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류, 이런 광고장 경우, 그리고 뭐 여기는 뭐 도면이 없습니다만 직고 같은 거, 마연토기 이런 것 등이 굉장히 많이 집중 분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이 금도 관묘 편입니다. 아주 조금 편이 나왔는데 천안 용원리에서 석곽에서 확인돼요. 그리고 귀걸이라든지, 그리고 그 금은상감, 이게 이제 장식대도인데 천안 화선이나 아까 봤던 도림리에서 확인이 또 되고 있고, 아까 그 갈산리, 지금 갈산초등학교 바로 아래쪽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마구류들이 쭉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두정동에서 확인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백제를 통해서 도입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고고학적인 성과를 통해서 그러면 지역의 중심지가 어디고 언제 출현했는지, 변화 양상들은 어떠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개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삼성 공장이 있습니다. 요 앞에 이순신 대로가 있고 합니다. 지금 요 일대가 용두리 진터, 그리고 명안리 박지물의 유적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공수리가 먼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세계 중엽에서 일찍 보입니다만 여기서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긴 합니다만 용두리로 넘어와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이후 2기에 이 일대가 아주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토광묘에서 주토광묘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추수되는 유물이나 그 무덤의 배치 양상들이 정연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도 지역 정치체의 중심지가 아닐까라고 시작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남윤 교수님께서는 공소리 일대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분묘 자료를 보면 요 일대가 그 다음에 2기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이 일대가 중심지가 아닐까. 실제로 여기는 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소국 중에 구급이 있고 작은 소읍이 있고 하듯이 약간의 그런 격차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그 일기의 양상은 아까도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만 호서 북부 지역, 경기 남부 지역에서 비슷하게 확인됩니다. 단순 통광묘에서 주구 통광묘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출토되는 이런 유물들이 확인됩니다. 이런 양상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남 동부 지역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 지금 뭐 여러 연구 성과를 통해서 뭐 철기 문화가 교역을 하면서 나타난 루트 속에서 이런 문화가 공유되면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시기가 2세기 중후엽인데 이때부터 실제로 많은 그런 특징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적이나 유구가 급증을 하고 새로운 요소 추가됐다는데 이게 이제 주구토각묘가 새롭게 또 등장을 한다는 거. 그 입지도 달라지고 군집화되고 대형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마한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표출되면서 무덤으로 등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등장 배경은 한령지말의 그런 2세기 중후엽이 되는데 뭐 삼국지에 나옵니다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석국한 제국과의 교류 속에서 등장을 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자, 성장 과정입니다. 자, 탕정면 일대입니다. 용두리는 없고 이제 명암리 박지물에 그리고 갈산리 유적으로 된 게 지금 갈산 초등학교가 들어와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번질 수 있는 유적이 바로 여기 아래쪽에 해당이 되는데 굉장히 대규모로 분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입지 그리고 출토 유물 규모 부장량 질과 뭐 수량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위계가 높은 집단의 그런 무덤군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 지역이 앞 시기에 이어서서 연속적으로 중심지로서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비슷한 시기에 청당동, 뭐 최근에 굉장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좀 가면 운전리, 신풍리, 요 일대도 비슷하게 조그맣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 등이 이제 오히려 삼국지에 보이는 그런 당시의 소국의 양상들을 좀 보여주는 흔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예, 그래서 삼국지나 후한서 동의전에 그런 마한 소국들의 모습이 반영이 되는데 특히 이 시기는 좀 더 정체성이 더 뚜렷해지는 양상이 보이고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세부적인 집단별로 차이도 나타나게 되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탕정면 일대 명암리 박지무로 유적이 좀 더 중심지로서 위상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출토되는 자료들 보면 그 전에는 안 보이는 평저의 계통의 백제 토기리드, 그리고 마구리드, 그리고 금박 유리구슬, 그리고 원통형 토기 이런 것 등은 결국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주로 백제를 통해서 금박 유리수 같은 경우는 뭐 중국 남조에서 만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매개는 백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백제와의 관계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문물들이 도입되고 확산되고 소국들과의 그런 정체성을 공유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변동 과정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 4세기 후엽 이후에 아까 토각묘, 속각묘, 석실묘 이런 거에서 백제토기 그리고 마구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급증을 하고 있고 만개 토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묘제인 석춘묘인 석곽, 석실묘가 출현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곡교천 상류나 지천 주변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백제의 관계 속에서 백제의 그런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편으로도 간접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급증을 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중심지는 기존의 그 탕정면 일대에서 최근 자료입니다만 한성기석 실묘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산 지역에서 한성기석 실묘는 거의 최초 자료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드뭅니다. 기존에는 초사동에 석광묘들이 한두 개 정도 있었습니다만 석실묘가 확인됐다는 거. 근데 여기 석실묘에서 결국 마구류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고 토광묘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력들은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곡교천 유역을 배후에 그런 그 농업 생산형 기반을
둔 어느 정도 세력은 유지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공순이나 북술이 이때로 중심 세력이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저는 추정되고 그거는 역시 백제의 관계 속에서 그 세력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부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게 지금 천안용원이 그 구호분에서 확인된 금도광묘 편입니다. 요 조금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걸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백제 중앙에서 만들어서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준 백제의 위세품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천안용원리에서 확인됐죠. 그리고 뭐 화성리나 아까 도림리, 장식대도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백제가 지역 세력, 토착 세력에 이런 것 등을 주면서 지역의 그 세력에게 어떤 위계를 높여주는 이런 상징적인 유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지역이 가깝습니다만 이 지역에 좀 더 백제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위상을 좀 더 높여준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원이나 이 일대에 그 통학묘, 뭐 석광묘도 좀 있습니다만 통학묘가 굉장히 급증을 하는 몇백 기 이렇게 조성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구돌이 유적입니다. 백제 토기도 나오고 이러한 외계 그 갑옷입니다. 대금식 갑주라고 대금식 판갑 이렇게 또 부르고 있고 하는데 전형적인 외계 자료입니다. 외계. 자, 이런 것 등이 확인되고 천안 도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박도 있고 석실도 있고 합니다. 특히 뭐 3호나 5호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인데 남부 지역에서 보이는 그런 그 자료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일본 뭐 역자형 철속이나 대금시판 이런 것 등은 역시 외계자료, 백제자료 같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은 결국은 굉장히 내륙 지역인데 백제와 외 교류하면서 나타난 고분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외계 고분 등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자, 요 아래쪽에, 여기는 서부 경남 지역이고, 여기는 뭐 해남, 뭐 고흥 일대, 신안입니다. 남서부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요 일대 외계 고분 일부 석실분도 있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특히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것 등이 거의 비슷한 이런 외계 고분들이 이 연안 항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인들이 넘어와서 이런 연안 항로를 타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러면 보시면 그러면 이쪽 서해안 이쪽을 돌지 않고 왜 안쪽에 있게 보이냐? 특히 이쪽은 저도 최근에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만 굉장히 그 마도선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렇고 침몰을 많이 합니다. 난해난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험난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피하고 오히려 경남 남부, 남서부 연안 지역, 중서부 지역에 올라서 금강을 따라서 상류로 올라와서 보시면 미호강, 미호천을까지 올라오고 병천천을 따라서 천안 지역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가 지금 그 경부선 1호선입니다. 여기 이 쭉 타라서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란 점들이 주로 석축묘들이 확인된 백제 관련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무기류 그리고 마구류들이 많이 부장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루트가 이 연안 항로를 따라서 다 움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금강변으로 타고 올라와서 미호강에서 변천천으로 해서 천안 지역으로 넘어와서 중앙, 한성 중앙으로 이렇게 가는 루트로 가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루트상에 결국은 백제에서는 이 외화와 이런 상호작용에서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아산 지역보다는 천안 지역에 어떤 금동 관모나 장식대도 이런 걸 주면서 지역의 토착 세력들한테 좀 더 위상을 높여주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 입장에서는 지역 세력들을 통치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백제의 그런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탕정면 일대는 그러면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끝났냐?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세력을 아까도 봤던 것처럼 유지는 하되 오히려 그 곡교천의 배후습지의 그런 넓은 경작을 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유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곡교천 일대에는 2세기 중엽 이후에 탕정면 일대에 정치체가 만들어지고 만이라는 정치체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3세기 중엽, 4세기 중엽까지 특히 백제를 통해서 외부와의 그런 교류 교섭들이 이루어지면서 마구류나 새로운 토기류 그리고 금박구슬류 등이 도입을 하면서 지역 정치체가 좀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후엽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금동광부나 또는 외화의 그런 그 상호작용에서 교류하는 것 중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백제의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서 천안 일대로 어느 정도 중심지는 정치적인 중심지 좀 옮겨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실제 이 일대가 굉장히 그 토광묘나 석곽묘 등이 집중되고 부장품의 질적인 변화도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웅진 사비기 이런 부분도 제가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실제로 자료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웅진기에 수도가 공주로 내려오면서 이 변방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방 유적 이런 것들은 조금 보입니다만 실제 이런 무덤이나 생활 유적들이 거의 발굴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가 제가 이제 언급하기는 어려워서 주로 5세기 중엽까지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국은 제가 제 동네 중심으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확실히 그 일대가 좀 중심지로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게 분묘는 많은데 그러니까 중심지에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취약지나 이런 것 등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 등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개발할 때 참고를 한다면 좀 더 생활 거점 취약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좀 더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